안녕하십니까, 이재성입니다. 찬밥 신세라는 말이 있죠. 네, 인기 없는 신세. 하지만 찬밥도 장점이 있습니다. 비만,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찬밥을 사랑하셔도 좋습니다. 쌀의 주성분은 탄수화물, 그 중에 전분, 포도당 분자가 수백, 수천 개씩 얼기설기 결합되어 있는 고분자 탄수화물이 전분입니다. 그런데 생쌀에 들어있는 생전분의 입자는 차곡차곡하고 땅땅한 밑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거기로는 물 분자나 효소가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. 효소가 파고들지 못하니까 분해가 잘 안 되고,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, 그러니 혈당은 잘 올라가지 않죠. 그래서 우리는 밥으로 해먹는 겁니다. 쌀에다가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열을 뿌악 가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. 전분의 입자 속으로 뜨거운 물이 침투되면서 그 치밀하고 단단했던 미셀 구조가 헐렁해지고 깨집니다. 효소가 파고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거죠. 화학적으로는 같은 전분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헐랭이가 됩니다. 이걸 전문용어로 전분이 호화되었다, 즉 젤라틴화되었다고 합니다. 더 어려운 말로는 알파화되었다고 합니다. 전분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전분을 포도당으로 쪼개고, 이어서 흡수된 포도당이 혈당을 올리고 에너지로 쓰입니다. 그런데 이 밥이 식어서 찬밥이 되면 마르고 딱딱해지죠. 그것은 전분의 결정 구조가 좀 달라져서 효소가 파고들기 어려운 구조의 전분으로 변한 겁니다. 이걸 전문용어로 전분이 노화되었다 또는 베타화되었다고 합니다. 노화된 전분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이름하여 저항전분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 resistant starch. 저항전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혈당을 덜 올리고 살도 덜 찝니다.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비만한 분들에게 약간 유리한 면이 있는 겁니다. 자, 밥을 식힐 때 그냥 상온에서 식히는 것보다는요, 냉장고의 냉장실, 즉 2도 내지 4도의 온도에서 식힐 때 저항전분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.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놔둬야 됩니다. 자, 냉동실 아니고요, 냉장실입니다. 실제로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. 논문의 제목은 흰 쌀밥을 식히는 것의 효과, 저항전분의 양과 혈당 반응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거예요. 3가지 밥을 준비했어요. 첫 번째 밥은 갓 지은 따뜻한 밥, 두 번째 밥은 그 밥을 상온에서 10시간 동안 식혀둔 밥, 세 번째 밥은 갓 지은 밥을 냉장실에서 24시간 놔뒀다가 다시 물을 더 붓고 밥통에서 15분 동안 데운 밥. 자, 밥 100g에서 수분, 단백질, 지방을 제외했을 때 총 전분의 양은 31.6g이었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세요. 저항 전분의 양이 첫 번째 밥은 0.64g, 두 번째 밥은 1.3g, 세 번째 밥은 1.65g입니다. 역시 세 번째 밥, 즉 냉장 보관했던 밥에서 저항 전분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습니다. 첫 번째 밥, 즉 보통 밥은 전체 전분 중에서 2%가 저항 전분이고요. 세 번째 밥, 즉 냉장 밥은 5.3%가 저항 전분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밥보다 2~3배 정도 저항 전분이 많아지네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밥과 세 번째 밥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먹여봤어요. 그랬더니 세 번째 밥을 먹었던 경우가 첫 번째 밥보다 식후 1시간, 2시간 혈당이 낮았고요. 2시간 동안의 혈당 지수도 더 낮았습니다. 혈당이 좀 천천히 올랐다는 얘기죠. 만약에 이 세 번째 밥, 즉 냉장실에서 24시간 있었던 밥을 다시 데우지 않고 찬밥 그대로 실험을 했었다면, 그러면 거기엔 저항 전분도 더 많았을 것이고 혈당 반응도 더 낮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 밥에 있는 전분 중에서 아밀로펙틴은요, 설령 노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60도 이상의 뜨끈한 온도를 주면 다시 호화된다고 하네요. 자, 밥을 식힌다고 해서 전분 전체가 다 저항 전분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. 전분 중에서 아밀로오스 전분은 노화가 잘 돼요. 하지만 찰진 특성을 갖는 아밀로펙틴 전분은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. 여러분, 찹쌀이요, 이건 주로 아밀로펙틴 전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약밥을 만들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. 그래도 별로 딱딱해지지 않아요. 아밀로펙틴은 노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. 자, 우리나라 맵쌀, 즉 보통 쌀은 아밀로펙틴 대 아밀로스가 8:2 정도 됩니다. 근데 동남아 쌀은 2:1, 3:1 정도 됩니다. 동남아 쌀은 찰지지 않고 쌀이 날아다니잖아요. 그래서 동남아 쌀은요, 냉장실에 넣으면 저항 전분이 더 잘 만들어지고요, 우리 쌀은 덜 만들어집니다. 어쨌거나 당뇨와 비만이 걱정이신 분들, 너무 배고프게 먹지는 않으면서도 혈당 관리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밥을 드시고 싶다면 밥을 냉장고에서 최소한 12시간 정도 냉장시켜보세요. 그러면 밥이 좀 딱딱해질 겁니다. 전분이 어느 정도 노화되는 거죠.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그 밥을 살짝만 데워서 드세요. 그러면 식후 혈당이 좀 덜 올라가고 살도 덜 찔 겁니다. 물론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.
자, 밥을 시킬 때요. 그냥 상온에 1시간 이상 놔두지는 마세요. 그러다 보면 밥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. 그냥 바로 냉장실로 넣으세요. 냉동실에다 넣는 거 아닙니다. 냉동실에서는 밥에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그 안에 있는 수소의 이동이 어려워지니까 전분의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해동하면 밥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밥이 남았을 때 냉동실에 넣을 것인가 냉장실에 넣을 것인가 선택하세요. 비만과 당뇨에 유리한 밥을 만들려면 냉장실에, 그냥 밥맛을 맛있게 유지하려면 냉동실에.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.